자,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 홀로 민사소송하는 방법에 대해 10분 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방식대로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수십, 수백만 원 상당의 법조인 서기료를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나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영상 민사소송편을 시청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첫째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겠죠. 자, 둘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계속해서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집행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 따라만 하십시오. 정말 그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예시사건을 흔히 있는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원인 서류부터 전부 컴퓨터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때 원인 서류란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체 내역,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내용, 송금 확인증, 차용증 등이 있겠죠. 혹은 채무자가 법인이나 상거래 채권일 경우 세금 계산서나 대금 지불 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업로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이름을 다 붙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증거에는 증거 서류 번호를 붙여서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원고인 채권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서류 번호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과 같이 갑호증으로 하여 일련 번호를 붙여나갑니다. 자, 여기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한 증거이기에 동일한 증거 번호에 가지 번호만 붙여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증거 번호에 가지 번호만 이렇게 붙여서 작성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 되었습니다. 증거 서류 번호를 전부 다 붙였습니다. 이제서야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에 전자소송이라 검색하시면 바로 위에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십시오. 자, 저는 로그인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류 제출란에 민사 서류 보시면 여기 민사 본안이라고 첫 번째 목록에 보일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바로 소장이라고 내용이 보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동의를 하시고 채권자 당사자가 작성을 하는 것이면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사건 기본 정보입니다. 여기서 사건명은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명이 나옵니다. 엄청 많죠? 이때 본인에게 맞는 사건명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사건명이 없거나 찾기 힘드시다면 기타로 하신 뒤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관할 법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 민사소송에서 관할 법원을 잘못 작성했을 시에 이송 절차가 이루어져서 훨씬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소장 제출의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단순히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소장은 원고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론기일 등이 잡힐 때 채권자가 편하게 집 가까운 법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는 곳은 부산 남구입니다. 치면은 여기 밑에 관할 법원이 뜨죠. 부산 남구의 관할 법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입니다. 이거를 클릭합니다. 자, 청구 구분은 재산권 청구를 클릭하시고 속가 구분은 금액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속가 부분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원금만 적습니다. 자, 다 적으셨다면 등록을 누르십니다. 자, 이제 당사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보이는 당사자 목록은 현재는 보지 마십시오. 당사자 기본 입력란에 원고인 채권자 정보부터 입력을 합니다. 보통 신청인이 채권자 본인일 경우 여기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완성이 다 될 겁니다. 확인을 하신 뒤에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등록을 누르시면 여기 아까 전에 당사자 목록 부분에 원고 1이라고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 채무자인 피고의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개인이니까 자연인으로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일 때도 마찬가지로 자연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여기 법인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당사자명에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는 채무법인의 상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고 하면 법인이라고 딱히 더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다시 저는 자연인이니까 자연인으로 구분하고 채무자 정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알면은 꼭 적으시되 모르면 넘어가십시오. 저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인이 그냥 공란호로 두고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소 부분도 알면은 작성하시고 모르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추후에 피고의 주소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겁니다. 저는 채무자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작성을 합니다. 자, 아는 정보를 다 작성했다면 등록을 누릅니다. 저는 아는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밖에 모릅니다. 그대로 누릅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쭉 내려가셔서 법정 대리인 부분은 채권자 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당사자가 직접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드리니 넘어가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이제 청구 취지입니다. 여기 해당 작성 예시 참조를 클릭해 보시면 지급 명령과 달리 상당히 다양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사회행위 취소소송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단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 작성 예시를 보시고 따라서 작성하십시오. 이겁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청구 취지를 전부 다 작성하십시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금 옆에는 이제 원금만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 12%라는 것은 채무자가 이유 없이 금전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자율입니다. 다 작성을 하셨다면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청구 원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딱 6하 원칙에 따라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성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자, 2번에는 1번의 그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 6하 원칙을 스토리로 작성을 합니다. 이때 그 스토리상 증거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 괄호를 넣어서 저처럼 증거까지 적어둡니다. 여기도 있네요. 자, 마지막 3번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따라서 작성만 하십시오. 일시 정지 후에 정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작성되셨다면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여 넣으면 끝입니다. 자, 혹여나 여기 넘어가는 2000자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림이나 도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작성 후에 저장하셔서 여기 내용 파일 첨부를 클릭하신 뒤에 내용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다면 등록을 누릅니다. 이제 입증 서류입니다. 이 입증 서류는 증거를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저희는 이미 맨 처음에 증거들의 이름까지 전부 다 붙여놨으니까 이 파일 찾기를 누르신 다음 그대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첨부가 다 된 거를 확인을 하시면 이 부분 체크를 누르신 뒤에 목록의 추가를 누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입증 서류 목록에 저희가 아까 전에 맨 처음 작업했던 그 증거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이때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서류명이죠. 우리가 이미 파일명을 가포증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실제 서류명만 입력되도록 수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지번호 부분도 수정을 좀 해야겠죠. 여기 아까 전에 갑 제1호증 1, 갑 제1호증 2였으니까 말이죠.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등록을 누릅니다. 자, 마지막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만 넣으면 민사소송도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첨부 서류에 들어가는 서류들은 보통 피고가 법인일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채권자 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채권자 인감증명서가 있겠죠. 혹은 채무자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채무자의 처분도 없고 대리인 작성도 아니고 법인 상거래 채권도 아니니까 첨부할 서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단순 대여금 사건이고 피고가 법인이 아닌 이상 딱히 첨부할 서류는 없을 겁니다. 자, 다 되셨다면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자, 작성된 문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다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를 합니다.
이제 비용만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자, 소장 작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끝일까요? 아니죠. 저희는 피고의 인적사항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즉, 피고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피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피고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전문용어로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통신 3사, SK, KT, LG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 피고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특정하는 것이죠. 자, 다음 주 영상에서는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 때 사실조회를 통해서 피고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